오늘 이 이야기 단순한 부동산 공매 뉴스로 넘기기엔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체납액 전국 1위, 과징금 25억 원,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족, 이 세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동시에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에 공매에 나온 부동산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라는 뛰어난 입지의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토지 면적만 368제곱미터, 감정가가 80억 원을 넘는 자산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주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공매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사안의 비정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매는 일반적인 매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나서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성남시는 최은순 씨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끝내 내지 않자 지난해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기회가 주어졌고 납부 시한도 충분히 제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미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공매 가능성을 통보했을 당시 최은순 씨 측은 절반이라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체납액의 일부라도 납부되면 공매 절차는 중단될 수 있었고 과징금에는 가산세도 붙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체납자라면 어떻게든 일부라도 납부해 시간을 벌었을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은순 씨는 끝내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재정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은순 씨는 이미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과징금과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그것도 처음 공개된 명단에서 1위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연이나 착오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과징금의 배경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최은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법을 어긴 대가로 부과된 과징금이 25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그 위반의 규모와 성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방증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계획적인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징금은 수년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 취임 이후가 되어서야 공매라는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가깝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몇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도 압류 통지서가 날아오고 통장과 차량이 묶이는 현실에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체납한 인물이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가 조작 의혹, 각종 부동산 거래 논란,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혜 의혹까지 이 모든 사안의 공통점은 늘 법의 경계선에서 혹은 그 바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수사가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되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쌓여왔습니다. 이번 공매 절차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권력을 사유화해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표현이 과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권력과 가족 그리고 재산 문제가 얽힌 구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가족이라는 위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특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위치가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작동해왔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징금 납부를 미루고 공매 직전까지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은 태도는 법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공매로 해당 부동산은 80억 원이 넘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에 붙여집니다. 최은순 씨가 2016년 43억 원에 매입한 뒤 10년이 채 되지 않아 37억 원 이상 오른 자산입니다. 설령 공매로 매각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을 위반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제서야 국가가 환수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법은 빠를수록 정의롭습니다. 정의가 지연되면 그 자체로 불공정이 됩니다. 특히 권력자와 그 주변 인물에게 지연된 정의는 특혜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매가 진정한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본인과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정권은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가족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의 가족은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맡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야당 지자체장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쟁의 소재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조세 정의의 문제이며 권력과 돈의 관계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매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첫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는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상징적인 조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공매 이후 과징금이 실제로 전액 추징되는지,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묻는지,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를 둘러싼 논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흐지부지 된다면 국민들이 내릴 평가는 분명할 것입니다. 법은 약자에게만 엄격하고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냉소가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안이 끝까지 원칙대로 처리된다면 늦었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매는 단순한 부동산 처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남을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